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한지 PD입니다. 노트북 시장은 스마트폰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의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려울 때는 특정 제조사의 브랜드를 먼저 찾기도 하는데, 브랜드에 초점을 맞춰서 들여다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하게 새로운 노트북을 출시하고 있는 ASUS의 젠북이 있습니다. 2021년에도 ASUS의 젠북은 다양한 모델이 출시되고 있는데, 지난 7월 12일에는 AMD의 라이젠 5000H 시리즈 CPU를 탑재한 젠북 14 UM425QA가 나왔습니다. 이 노트북은 프리도스 기준으로 라이젠 5 5600H 탑재 모델이 100만원대, 라이젠 7 5800H 탑재 모델이 120만원대 구매가 가능한데,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리뷰하는 제품은 ASUS 젠북 14 UM425QA KI064로 스펙을 빠르게 짚어보면 AMD의 라이젠 7 5800H CPU, 라데온 베가 7 내장 GPU, 온보드된 듀얼 채널 LPDDR4X 16GB 램, PCIe 3세대 512GB NVMe SSD, FHD 해상도의 14인치 안티글레어 디스플레이, 63Wc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펙에서 흥미로운 부분은 저전력 CPU가 아니라 고성능 H 시리즈 CPU가 탑재되었는데, 외장 그래픽카드가 아니라 내장 그래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성능 H 시리즈 CPU에는 보통 외장 그래픽카드를 많이 사용하곤 하거든요. 라이젠 7 5800H CPU와 베가 7 내장 그래픽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지는 조금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껍데기부터 살펴보고 알맹이를 들여다볼 건데요. 젠북 14 UM425QA는 바디와 커브 모두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서 밀 스탠다드 810H 밀스펙 인증을 받을 만큼 내구성이 좋고,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는 ASUS 로고를 중심으로 한 비대칭 원형 디자인이 제법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외형적으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에르고리프트 힌지인데, 노트북 커버를 열 때 힌지가 있는 쪽이 살짝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는 각도가 만들어지는 장점을 가집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노트북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돌려가면서 쭉 보여드리고, 커버를 열어서도 마구 돌려가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젠북 14 UM425QA가 어떤 모습인지 확실히 느꼈을 거예요. 이 노트북의 크기는 가로 31.9cm, 세로 21cm로 14형 노트북들 중에도 작은 편에 속하고, 두께도 1.58cm로 얇은 편입니다. 여기에 1.24kg이라는 무게와 괜찮은 내구성까지 더해서 생각해보면 부담없이 들고 다니기 좋습니다. 노트북을 뒤집어서 하판을 보면 직사각형 모양의 통풍구가 있고, 4개의 모서리에는 미끄럼 방지 및 하부 공간 확보를 위해 고무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판을 열어서 내부를 보면 2개의 쿨링팬과 2개의 히트 파이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쿨링 시스템은 하판에 있는 통풍구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쿨링팬을 거쳐서 힌지 쪽으로 빠져나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5260mAh의 63Wc 배터리가 크게 장착되어 있고, 배터리 양옆으로 스피커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판에 이어 측면을 보면 왼쪽에는 HDMI 2.1 포트, 2개의 USB-C 타입 포트, 오른쪽에는 3.5mm 오디오 콤보 잭,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A 포트가 있습니다. 젠북 14 UM425QA는 별도의 전원 포트 없이 USB-C 타입 포트로 충전을 하는데, 기본 포함된 충전 어댑터와 PD 인증을 받은 충전기나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면 최대 65W 충전이 가능하고, PD 인증이 없다면 4.5W 충전이 가능합니다. 젠북 14 UM425QA KI064는 라이젠 7 5800H CPU에 내장 그래픽인 라데온 베가 7을 사용하는데, 퍼포먼스 확인을 위해서 벤치마크 점수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3D마크는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총점 3912점, 그래픽스 스코어 4254점, CPU 성능을 의미하는 피직스 스코어 22760점이 나왔고, 타임 스파이는 총점 1408점, 그래픽스 스코어 1232점, CPU 스코어 7567점이 나왔습니다. 다음 CPU의 인코딩 테스트인 시네베치 R23은 싱글코어 1406점, 멀티코어 9720점이 나왔는데, 고성능 H 시리즈답게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3D마크를 이용해서 스로틀링 체크를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했는데, 파이어 스트라이크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8.8%, 타임 스파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99.8%로 스로틀링에 의한 성능 제한은 없습니다. 벤치마크에 이어서 게임은 진부하지만 여전히 인기가 많고, 노트북 성능을 체크할 때 기준점이 되는 롤, 오버워치, 배틀그라운드를 했습니다. 롤은 그래픽 최고 높음 설정으로 150에서 180프레임을 왔다 갔다 하고, 평균 162fps, 하위 1% 116fps를 기록했습니다. 온도는 CPU가 82도에서 83도, GPU가 75도 내외입니다. 오버워치는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가장 아래인 낮음으로 해보니 80에서 100프레임을 왔다 갔다 했고, 평균 98fps, 하위 1%가 69에서 70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CPU와 GPU의 온도는 85도 내외입니다.
이어서 그래픽 설정 5단계 중 중간인 높음으로도 플레이를 했는데 70에서 80프레임을 왔다 갔다 했고 평균 76fps, 하위 1% 59에서 61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CPU의 온도는 87도 정도를, GPU는 85도 정도를 보여주네요.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에 렌더링 크기 90으로 한국 맵 테이고에서 게임을 했는데 40에서 65프레임을 왔다 갔다 했고 평균 53에서 55fps, 하위 1%가 38에서 39fps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CPU는 89도에서 90도를, GPU는 86도에서 87도를 기록했습니다. 게임 테스트 결과를 보면 롤은 아주 잘 되고 오버워치도 중간 단계까지 제법 잘 즐길 수 있고 배틀그라운드는 가장 낮음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럭저럭 게임을 할 만한 수준은 됩니다. 전반적으로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는 상태니까 이 정도 성능이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은 드는데 내부 프로세서의 온도가 조금 높이 올라가는 편이라서 스로틀링을 약간 걸더라도 이 온도를 조금 더 낮췄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외부 발열도 체크를 해봤는데 스트레스 테스트가 돌아가는 최고 성능을 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중간 부분이 45도에서 46도대까지 나오니까 체감되는 발열은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평소에는 30도대가 나오니까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힌지 뒤쪽으로 54도에서 55도까지 온도가 올라가는데 쿨링팬을 통해서 내부에 열기가 나오는 통풍구가 있는 곳으로 사용간에 손이 닿는 위치는 아닙니다. 발열에 이어서 소음도 스트레스 테스트 간에 팬이 최대로 돌아갈 때 측정을 했는데 소음 측정기를 노트북 바로 위에 가져가면 56dB 정도가 나오고 실제 노트북 사용자의 얼굴이 있는 위치에서 측정을 해보면 50dB 내외가 나옵니다. 성능 모드에서는 팬 소음이 시끄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은 신경 쓰일 겁니다. 대신 성능 모드가 아닌 보통의 사용 환경에서 표준 모드를 사용하면 45dB 정도가 나와서 팬 소음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젠북 14 UM425QA는 FHD 해상도의 14인치 안티 글레어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는데 영상을 틀어놓고 쭉 보고 있으면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100만원 초반대 가격을 생각하면 디스플레이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색 재현력을 측정해보면 sRGB 97%, P3 73%, NTSC 67%가 나오는데 스펙상 sRGB의 100%가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노트북을 다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점은 넘어가는 수준이에요. 화면 밝기도 측정해보면 스펙상 400니트인데 100% 상태에서 최대 493.7니트까지 나오고 75% 상태에서 270.5니트까지 나옵니다. 밝은 창가 자리에서도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밝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다음은 키보드를 살펴볼 건데 젠북 14 UM425QA가 얇다 보니까 타이핑 시에 탄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가벼운 느낌이에요. 경량 노트북들 중에 좋은 편은 아니지만 나쁜 편도 아닌 딱 중간 정도입니다. 터치패드 역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평균적인 수준이에요. 노트북의 휴대성이 좋다면 배터리 사용 시간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기에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유튜브 4K 영상을 무한 재생했습니다. 테스트를 시작한 지 4시간 34분이 지나서 노트북이 꺼졌고 꺼진 상태에서 바로 충전을 시작했는데 30분이 지났을 때 49%에서 31분이 되면서 50%, 1시간이 지났을 때 76%가 충전되었습니다. 고성능 H 시리즈 CPU와 493니트 밝기를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이 정도면 사용시간과 충전 속도 모두 양호한 편입니다. 요즘은 노트북으로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온라인 강의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젠북 14 UM425QA는 적외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웹캠을 탑재하고 있고 AI 노이즈 캔슬링 오디오 기능이 있어서 사용 환경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하면 음성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하만 카돈 인증을 받았는데 2W짜리 스피커가 2개라서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리가 하단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ASUS에서 노트북 제어를 위해 만든 소프트웨어 마이 ASUS입니다. 마이 ASUS는 배터리 사용, 쿨링팬 작동, 네트워크 연결 방식 등의 하드웨어 설정을 개인화할 수 있고 스마트폰 연동을 위한 링크 투 마이 ASUS를 지원합니다. 요즘 노트북들은 스마트폰과의 연동을 무척이나 강조하는데 ASUS 역시 링크 투 마이 ASUS를 통해서 파일 전송,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 등을 할 수 있고 젠북으로 전화를 받아서 통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와 iOS 구분 없이 모두 잘 연결됩니다. ASUS의 젠북 14 UM425QA를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CPU 옵션에 따라서 100만원대 또는 12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14형 경량 노트북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거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저전력이 아닌 고성능 CPU에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휴대성이 좋으면서도 어느 하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없어서 훌륭하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나 젠북 14 UM425QA에 대한 궁금한 점이 남아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만 누르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좋은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 담았죠? 꼭 보셔야 돼요. 두 번 보세요.